호주에서의 법률, 취업,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 셋, 그녀들의 이야기. She Evolution, She Evoluti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볼루션의 시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호주 첫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도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계약까지 좌충우돌 과정, 그리고 막상 살아보니 생기던 수많은 실수들, 이 모든 경험담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브리즈번 변호사 구만님, 그리고 파이낸스 매니저 찐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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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브리즈번 요새 너무 춥죠?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아니, 하우스가 더 추워요, 브리즈번은. 진짜 맞아요. 이게 집 밖이 더 따뜻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첫집 산 이야기예요. 아마 친누님은 너무 오래전에 첫집을 사셔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마님께서는 첫집을 언제 구매하셨어요? 저는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2월.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왜 집을 샀나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집을 사게 되었는가, 준비 과정, 그리고 각자 저희가 집을 샀을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집을 샀나? 이게 되게 웃긴 얘기긴 하지만,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굳이 또 안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호주에서는 특히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듣기로는 랜베스터가 시드니에 그렇게 많대요. 랜베스터가 뭐예요? 렌트 인베스터요. 나 처음 들었어. 왜냐면 시드니는 집이 워낙 비싸니까 첫집 사시는 분들이 첫집으로 살 수 있는 금액대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드니의 CBD의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하우스를 구매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들었어요. 오, 랜베스터라고 하는구나. 처음 알았는데. 그럼 저도 랜베스터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원래 이미 결혼할 때 집이 한 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퀴티랑 저희가 또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또 다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돼가지고 저희는 렌트하면서 투자용 집을 바로 다음에 샀어요. 진짜 네. 스마트했네요. 그때는 막 부동산이 지금처럼 붐은 아니었죠. 어땠어요? 예. 그때가 한 15년 전쯤인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 지인들이 제 주변에 남편 친구 한 명 빼고 아무도 없었어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 계기도 그 친구의 영향이었어요. 이걸 보면은 정말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재테크 방향이 참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구마님께서는 집을 사게 된 계기가 어땠는지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렌트 살자 주의였는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한 60대 중반의 호주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집이 되게 멀었어요. 그래서 막 기차가 무슨 일 있으면 막 2시간씩 걸려서 매일 출근을 하시는데 제가 그날 여쭤봤어요. 와, 너는 그렇게 멀리 사는데도 풀타임으로 아직도 일을 하느냐,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엄마야, 나 아직 대출이 있어서 일을 그만둘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65세, 66세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40살이었어요. 나도 30년 모기지면 70살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정말 아무 생각 없었다가 그 얘기 듣는 날 웹사이트 들어가서 저는 어차피 어디에 살지는 정해져 있었고 어떤 집을 살지도 생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보고 그 집 인스펙션해서 그 집 샀어요. 결단력 정말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꽂히는 계기가 확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세까지 일해야 돼요. 저 어떡해요? 그 전에 집이 더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수준님은 집 왜 사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집이었고요. 집을 사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사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시점이었고, 집을 보는데 제 이런 대출, 제 조건에 맞는 집은 이제 금액상 불가능한 거예요. 막상 임장 시작하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런 예쁜 집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집에 살고 싶다. 특히 신혼 때는 더. 너무 이제 정말 현실을 몰랐던 거죠. 그때가 이제 호주 찰리님이라고 BA님, 그리고 네. 그분께서 운영하시는 부동산 방에 제가 처음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주 하는 라이브도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이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금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첫 스텝을 잘 밟으신 것 같아요. 젊은 수준님은 처음에 임장하셔서 집을 사는 데까지 총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이?
처음에는 정말 처음엔요. 뭣도 모르고 임장을 가서 너무 비싼 집을 본 거예요. 막 패딩턴에 막 무슨 뭐 3밀리언 막 캠프일에 막 4밀리언 이런 집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집 안 사 이러고서 한두 번도 안 봤었어요. 안 보다가 다시 이제 부동산 이 실방에 들어가고서 그때부터 약간 정신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아 내가 눈이 너무 쓸데없이 높았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배우고 다시 이제 부동산 멘토 선배님들 만나서 첫 집에 배부를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다시 이제 돈을 모으는 과정을 12개월 정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고서 정말 진지하게 임장을 봤을 때가 11월 말이었거든요. 11월 말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다들 휴가 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잠깐 집을 보고 1월에 다시 에이전트가 돌아오자마자 그 주에 봤던 집이 있었거든요. 1월 네. 아직도 기억나요. 1월 7일이었는데 그날 그 집을 보자마자 바로 오퍼를 냈어요. 그래서 오. 제가 느낀 거는 다시 이렇게 처음에 약간 삽질을 많이 하면서 10개월을 보냈잖아요. 이게 돈을 네. 모으면서도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실전 임장 갔을 때는 시간 낭비를 많이 안 했던 케이스. 오, 대단하다. 원래 한 번 보고 오퍼하기 쉽지 않은데. 운이 좋게 잘 샀고 첫 신혼 부부한테 맞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돈 잘 모으고 또 이제 갈아타게 해야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있는 친구가 시드니에 계셔가지고 시드니를 방문하면은 투자용 아파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브리즈번도 아파트를 사야겠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한 13, 14년 전쯤에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한 번에 2개를 샀었어요. 어머, 2개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파트가 그렇게 안 비쌌어요. 아파트 값이 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시드니가 아니구나. 우리가 브리즈번도 시드니처럼 아파트 값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구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팔았어요. 팔았는데 웬일이야 3, 4년 동안 2배 정도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정말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늘 우상향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조바심이 안 생기는구나. 그 실패를 계기로 배웠고 이게 그래서 지금 막 부동산 커뮤니티 보면은 아파트 절대 사지 마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거의 한 20년 동안 재미를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맞아요. 올해 정말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솔직히 작년 2020년부터 아 역시 부동산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역을 골랐는지. 구마님은 어떤 기준이 있으셨어요? 저는 편한 거. 아, 사실 근데 그 저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타운하우스 거주해봤는데 저 아파트 렌트를 살면서 아 이게 호주 로망이고 뭐고 나는 무조건 아파트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 동네에 렌트를 살면서 저는 무조건 이 동네에 집을 살 거라고 이미 지역은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뭐 시티로 출퇴근하니까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걸어서 갈 수 있고 근처에 뭐 버스나 기차역이 있는 딱 그거밖에 안 본 것 같아요. 끝. 교통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해야지 집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장 이런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특히나 저같이 첫집 사셨던 분들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쓸데없이 패딩턴에 있는 버디에도 맞지 않는 그런 상급지의 초호화 맨션을 보다가 다시 내 대출에 맞는 낡은 집을 보다가 처음에 그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저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남편과 수많은 내고를 싸움과 했구나. 내고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되게 5분 만에 저희가 좀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시티 출퇴근이 또 버스로 가능해야 되고 아무래도 한번 들어가면 솔직히 10년은 살아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을 봤던 것 같아요. 혹시 미래 이런 자녀 계획에 따라서.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맞추다 보니 그 하우스를 보게 되는데 지역을 조금 멀리 바꾸면 좋은 집이 되는데 이제 시티에서 가까워야 되고 시댁에 가까워야 되다 보니 정말 낡은 하우스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2 생기고 얘네들이 커가면서 이제 저도 처음으로 아 우리 집에서 살자 하면서 진짜 우리가 살 집을 알아보고 이제 자가를 사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랑 저랑 엄청 싸웠거든요. 왜요? 기준이 너무 틀린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벌레 없고 새 집에 이런 집이 되게 갖고 싶었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좀 나무 많고 프라이버시 있어야 되고 좀 오래되고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이런 집을 되게 재밌었던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우리 둘 다 커피숍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아, 너무 좋다. 다행히 그런 집으로 제가 원하는 집으로 샀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 목을 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상급지에 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 버짓에 그런 상급지 집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기곡산장인 거예요. 정말 귀신집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집 샀으면 오르긴 올랐긴 했을 텐데 왜냐면은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부동산 멘토님이 그 집 사면은 제가 이제 20년 못 나온다고. 그 집은 정말 한 번 들어가면은 엑시트하기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는데 많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 멘토분 누구세요? 진짜 나 너무 부러워. 나도 그런 멘토 있었으면 이렇게 삽질 안 했는데. 저도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뭐 광고는 아니지만 찰리님이 하시는 부동산 라이브를 제가 그래서 매주 챙겨봐요. 지금도 매주 챙겨보고. 그 수요일마다 하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토픽을 얘기해 볼게요. 다들 돈 어떻게 모으셨나요? 집을 진짜 사기까지 큰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네요. 수주님은 돈 어떻게 모으셨어요? 저 정말 피를 토하면서 모았어요. 아니 정말 저희가 지난주에도 돈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도 있었고 진지하게 돈을 모으면서 집을 볼 시점에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렌트를 살면서 돈을 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개월이 정말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만불을 더 모으냐 안 모으냐에 따라서 보는 지역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우리 이제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한 12개월 정도만 살자라고 얘기했는데 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우리 한국인 느낌에 딱 시댁 들어가서 산다 그럼 뭔가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호주에서 계속 이제 아파트 살고 혼자서 산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갑자기 부모님들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상황이 참 잘 돌아갔던 게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홍수가 나는 바람에 지하 주차장이 다 잠겼었어요. 그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2달이 넘게 안 들어오기 시작된 거예요. 파워도 안 들어오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 댁에 들어가자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좋다. 네. 그래서 남편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부모님 댁이 정말 이제 세대가 분리된 하우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라이버시도 괜찮았고 시티에서도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좋은 조건인데 제가 워낙 그때는 부동산 초보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좋았던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돈을 정말 많이 모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한 달에 10,000불 막 이상 모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저희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그냥 10,000불씩 한 달에 모으고 남편이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슈퍼를 추가 납입을 되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했었더라고요. 거의 추가 납입을 꽤 크게 했었어서 그 First Home Super Saving Scheme이라는 거를 저희가 쓸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좀 약간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직장에서 주는 그런 법정으로 주는 슈퍼 이외에 내가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면은 그 납입금을 첫 집을 살 때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세금은 30몇 %인데 슈퍼 세이빙으로 하면 시금도 15% 정도로 낮았었고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던 그런 제도였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돈을 모으고 이런 제도를 써서 집을 샀답니다. 야무지게 그 제도를 잘 활용하신 케이스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준비 과정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이미 이퀴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여서 대출이 꽤 많이 가능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대출이라던가 빚이라는 거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나이였어요. 맞아요. 20대는. 저는 대출은 다 나쁜 건 줄 알았어요. 정말. 네. 저도 그래서 신용카드부터 해가지고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대출이 아니라 자산을 사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금 준비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퀴티가 잘 나왔다. 그래서 이퀴티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좀 빨리 깨우쳤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에 관해서 그런 멘토링을 좋은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주변에 있었고 맞아. 좋은 책을 읽으셨고 친니님께서는 부부가 모두 그런 돈과 경제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 엄마님은 어떠세요? 저는
30대를 참 피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0대에 이민을 왔는데 또 한 번 짐 싹 싸서 한국으로 돌아갔었어요. 난 이 나라에 진짜요? 네, 진짜요? 갔었어요. 완전 다 정리하고 한국 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짐 싸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30대에 약간 너무 피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그 디포짓은 많지 않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First Home Guarantee Scheme이라고 해서 디포짓 20%가 되지 않아도 이제 뭐 5%만 있으면 정부에서 LMI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직업군이 LMI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디포짓 굳이 20%가 없어도 LMI를 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은행에서 그냥 빌려서 샀어요. 디포짓 없이. 근데 되게 좋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LMI가, 첫 집 사는 사람들이 LMI 얘기를 들으면요. 그게 약간 소름이 끼쳐하거든요. 그게 제일 나쁜 거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직업군에 따라서 LMI가 면제되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제가 보니까 자격증이 나오는 직업군 같아요. 간호사, 변호사, 맞아요. 세무사, 약간 이렇게 서티피켓, 약간 인시 있는 직업군들이 이제 면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말씀하셨던 First Home Guarantee. 이게 정말 저는 이 제도가 보면서 왜 내가 집 살 때 이게 없었냐고.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는 엄청 없었어요. 그냥 살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못 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First Home Super Save 쓰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첫 집을 사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First Home Guarantee, First Home Super Saver, Help to Buy, 그리고 LMI 직업군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집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고 집을 사고 이제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입주한 다음에 현실 이야기예요. 저는 집만 사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아. 집을 맞아. 샀더니 또 다른 세계가 열렸어요. 제가 헬, 지옥이라고 했는데 그 지옥까지는 조금 오바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세계가 열렸거든요. 일단은 치니님, 집을 산 다음에 어떤 현실이 벌어졌나요? 네, 집을 사고 이사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 집이고 막 예쁘게 꾸미고 싶고 그랬는데 막 비싼 가구에 돈 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내 집으로 나가는 이자는 세금으로 절세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 집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그냥 생돈이 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니멈으로 살았어요. 저희 집은 새 집에 반짝반짝 거렸는데 가구는 15년 된 가죽 소파 중고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집 밸류 자체도 또 올리고 싶고 어느 정도는 얘도 나름 캐피탈 월크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하고 나서 한 2년 후쯤에 수영장을 파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되게 비싸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6만 불 좀 넘게 들었는데 히티드 풀로 해가지고 와우. 근데 그 당시엔 그것도 큰 돈이어가지고 지금은 한 3배 아닌가요? 지금 10만 불 넘는다고 들었는데 만들 수영장을 파고 나서 이제 그 수영장 하면서 잔디를 깔려있던 잔디였는데 그 잔디가 완전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걸 다시 새롭게 깔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랜드스케이핑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난 아니죠. 결과적으로 털불을 다 직접 저희가 거기서 사가지고 하나하나 다 날라가지고 직접 잔디를 다 깔았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노가다. 저희 남편이 본인의 몸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거 나르는 건 다 제가 하고 나중에 집 살다 보니까 메인테이넌스 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알잖아요. 하우스 살면은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호주에서 아시잖아요. 누가 올 때마다 500불. 그냥 눈 깜짝하면 1000불. 약간 이런 게 호주의 하우스 그런 유지비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대단해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저는 저희 남편이 맥가이버 같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는 테크니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데 단지 본인의 수력을 굉장히 아낀다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가는 세금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돈 쓰지 말자.
이게 부동산 투자자들의 정말 저 비롯해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함정 같거든요. 내 집이니까 예쁘게 살고 싶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세금 면제가 안 돼. 이제 우리 삶의 퀄리티도 있으니까 돈을 쓰는 건 어느 정도까지 가족과 협의하에 쓰는 건 좋지만 이 점을 되게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돈은 세금 면제가 하나도 안 되는 돈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내 집으로 나가는 모기지는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벌긴 하지만 남편이 수입이 더 많으니까 남편이 모기지에 아무래도 기여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저희 집을 사고 나서 보험을 본인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인턴보험을 확 늘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랑 저희 아이들이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물론 투자용 부동산도 있고 또 다른 뭐 투자를 하는 자산들도 있고 하겠지만, 이 내 집이라는 것 자체는 대출이라는 게 부담감이 커지면은 심리적 좀 불안해서인지 이런 준비도 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마님께서는 이제 입주하신 다음에 어떤 현실을 보셨나요? 저는 사실 뭐 입주하고 나서 6개월이 될 때마다 항상 집 사기 너무 잘했어. 왜냐면 에이전트가 와서 인스펙션 안 하니까 청소 안 해도 맞아. 누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집 사기 너무 잘했어 하는데 딱 하나 바뀐 거, 집 사고 나서 저한테 바뀐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뭐게요? 뭔데요? 뭐예요? 더 이상 사직서를 품고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핸드폰을 열어서 대출 잔액을 봐요. 그러면 그 화났던 마음이 싹 사라져요. 열심히 해야지. 누가 뭐라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사직서는 이제 더 이상 제 가방 속에 없어요. 이제 구마님은 매주 빵빵 터지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맞아요. 더 이상 사직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 현실. 제일 큰 현실 같아요. 대표님 듣고 계시죠? 저 자르시면 안 돼요. 아무튼 수진님은 뭐가 제일 입주의 현실 어땠습니까? 일단은 저도 레노베이션을 정말 쉽게 받다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저는 제가 레노베이션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블og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보고서 제가 되게 그냥 금방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니고 빌더랑 만나서 쿼트를 받을 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 업계에 약간 상한선이 없구나. 이 업계에 이렇게 정해진 가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한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 레노베이션의 아웃컴, 가격이라든지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카파가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서는 처음에 집을 살 때 이 부동산 멘토님께서 이 집은 이제 레노하는 집이 아니고 이미 레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잘 살다가 넉다운 리빌드에 초점을 맞추는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을 쓰지 말고 가심비 레노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혼자서 선반 달고 그냥 남편과 페인트 칠하고 이런 정도의 가심비만 하지 뭐 새로 익스텐션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었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듣는 건 듣는 거지만 내 마음이 또 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알아봤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진짜 지금은 아까 친디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6만 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거의 그거에 한 3배는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레노베이션이 호주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거를 제가 현실적으로 깨달았고 그냥 예쁘게 잘 살다가 저처럼 첫 집을 구매하는 신혼부부한테 팔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호주에서 부동산 첫 집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마님, 찐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에피소드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첫집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게 한 걸음씩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화에서는 부동산 Q&A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직 부동산 변호사를 모셔서 실전 질문들을 받아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볼루션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인스타 계정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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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Evolution
Shevolution.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